행동주의 학습이란 무엇인가? 어제 제가 목이 말라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진열장에는 여러가지 제품의 생수가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구입할까 고민하다가 보리수를 구입했습니다. 나는 왜 그 많은 생수 중에 보리수를 선택했을까? 고전적 조건화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이미 나의 손과 귀는 광고라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어 부담없이 구입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블로의 조건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클 잭슨 빌리진 춤이 홀딱 반해서 저는 따라해 봤는데 너무나 어려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학습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학습은 공부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습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험과 연습의 결과로 행동의 변화 혹은 행동의 잠재력의 변화라고 합니다. 인간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후천적으로 배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은 고등동물일수록 유전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하등동물일수록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와 기능으로 일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학습의 내용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 학습은 변화가 관찰돼야 한다.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가? 바로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며 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습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말하고 일회성 행동의 변화는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학습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육체적 성숙이나 약물, 질병에 의해 행동 변화는 분명히 다르게 구분해야 됩니다. 넷째, 인간의 학습은 연합이다. 즉,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먹구름 속에 번개가 번쩍이면 천둥소리가 들릴 것 같아 귀를 막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의 행동주의. 인간의 행동은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생득적으로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 둘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습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단어가 조건화다. 조건화를 심리학 용어로 풀었으면 자극과 반응, 즉 인풋, 아웃풋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건화는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학습된다. 둘째, 행동주의는 과학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학은 연구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현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은 관찰이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넷째, 학습은 사람과 동물이 비슷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학습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다. 다섯째, 모든 행동은 자극에 의해서 야기되는 반응이다. 행동주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 유명한 파블로의 개 실험입니다. 두 번째, 스키너의 상자, 이 속에 쥐, 비둘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스키너의 비둘기 그걸 한번 쳐보십시오. 비둘기가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제일 우측은 판드라의 버브 인형. 이들의 공통점은 실험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꼭 증명을 합니다. 생애 1849년 러시아 라잔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난 파블로브는 20살 때까지 신학을 공부하다가 러시아 개혁의 영향을 받아 신학을 포기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생리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화학을 공부했다. 그는 끼니를 거르는 가난 속에서 가정교사와 조교 수입으로 근근히 대학을 다니다 1883년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파블로프는 1881년 지적이고 매력적인 도스토옙스키 여친과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초기에 너무나 가난해서 서로 떨어져 살다가 요양비가 없어 첫째 아이를 잃은 뒤 둘째 아이 출산 때는 제자들이 걷어준 돈마저 실험용 동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파블로브는 자신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한 부인에게 자신의 업적을 돌렸다. 파블로프는 자기 자신에 무척 엄격하고
학구적인 사람으로 시간관념이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는 연구원들에게 거리에서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연구소에는 꼭 제 시간에 도착하라고 말하였다. 파블로프는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700마리 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실험을 마친 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는 700마리 개 이름을 다 외우고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1904년 파블로프는 노벨 생장상을 수상하고 그 연구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학습 이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 내 연구에도 촉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파블로프의 연구활동 첫째 시기는 1874년에서 1880년까지다. 실험용 동물에게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외과 수술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888년에서 1902년 이 시기다. 이 시기는 소화선을 연구하였고 마지막 시기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를 통해 뇌피직 기능을 연구하는 데 전념했다. 개는 사람의 소화기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포유동물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개의 배에서 위의 일부를 밖으로 꺼내 주머니를 만들어 위액을 직접 연구하였다. 또한 개의 목구멍에 작은 구멍을 내서 음식이 윗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로막는 기법을 터득하였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보시당치 있었던 이유가 이 원리와 상관관계가 있지 않았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건 형성 사람이나 동물들을 객관적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을 외부 환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허벅지를 한번 확 꼬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아야! 라는 고통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기서 꼬집는 것은 자극이고 아야 소리는 반응이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문학과 여대생과 자동차 공학도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대생이 다리 참 박다 라고 말하자 자동차 공학도는 보름이니까 다리 박지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학도가 반응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불문과 여대생의 자극은 정서적인 접근이었다. 그래서 50%는 성공, 50%는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남 선녀가 데이트 중에 남자가 감미롭게 I love you 속삭이니까 여자는 좋아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I love you는 자극이고 좋아는 반응이다. 이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이론이다. 행동주의 이론은 광고, 기업, 개인들도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의 대다수가 고전적 조건화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형성 전후 여기에 있는 종은 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성자극입니다. 중성자극은 무조건 자극인 고기를 만나야 혈액이 발생하고 조건이 형성되기 전에는 종은 종이고 개는 개일 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의 개는 파블로프가 실제로 실험했던 개라고 합니다. 개의 눈빛이 왠지 안쓰럽죠? 중성자극 종소리와 함께 무조건 자극인 고기를 함께 제공하면 개는 침을 흘리겠죠? 이렇게 종소리와 고기를 반복해서 계속 제공하면 자동적 조건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형성되면 개는 종소리를 들으면 고기를 생각하면서 침을 흘리게 되는데요. 이때 종소리 때문에 흘리는 침은 조건 반응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쉽게 말해서 종소리와 함께 고기를 건네주면 종소리를 듣는 개는 자동적으로 침이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고 침을 흘리는 것은 무조건 반응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종소리는 중립 자극이고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고 침은 무조건 반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는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중립 자극, 조건 자극, 조건 반응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조건 자극은 고기이고 무조건 반응은 고기를 보고 침이 고이는 것이고 중립 자극은 종소리입니다. 조건 자극은 종소리와 고기, 조건 반응은 종소리를 듣고 침이 흘리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이론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업으로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기숙을 하였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 때 난데없는 목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옆방 학생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는데 하숙생이 말하기를 아침 저녁 식사 때 목탁소리로 식사 시간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처럼 정확한 시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자극, 자동적, 생득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고기는 무조건 자극으로 고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본능적이다. 즉 먹을 것을 보면 침이 고이는 것이지 침이 흘리는 것은 아니다. 특정 자극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남자 나이 20대 초반에는 먹어도 배고픈 시기로 하숙집 주인의 목탁 소리를 들으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은 본능적이었다. 여기서 목탁 소리는 식사 시간을 알려주는 무조건 자극이다. 아마 하숙집 주인은 설거지하기가 아주 편했을 것이다. 무조건 반응, 학습되지 않는 자동적 생득적 반응으로 고기를 보면 침을 흘리는 것이다. 즉 먹을 것을 보면 침을 흘린 것과 같다. 수십 명의 하숙생이 모여 식탁에 앉아 직접 목탁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구수한 반찬 냄새가 콧속으로 들어가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 한 숟가락의 밥알은 아이스크림보다 더 빨리 녹아버리고 만다. 여기서 입에 침이 가득 고인 현상은 무조건 반응이다. 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과 짝지워져 새로운 반응, 즉 무조건 반응을 유발시킨다. 여기서 종소리는 고기를 준다는 신호작용으로 종소리를 울린 후 고기를 주는 것이 바로 조건 자극이 된다. 다시 말해서 종소리와 고기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사 전에 울리는 목탁 소리는 저녁 식사를 꿀맛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목탁 소리는 조건 자극이 된다. 조건 반응, 조건 자극으로 새로이 형성된 반응은 침을 흘리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 즉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은 무조건 반응을 나타내는 본능이고 종소리는 학습의 원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탁 소리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그때는 손발이 떨리고 현기증이 납니다. 이런 증상을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파블로프는 토끼, 돼지, 고양이를 실험했지만 토끼는 너무 빨리 죽고 돼지는 너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고양이는 심술을 부리고 있어 실험할 수가 없어서 인간의 소화기와 가장 비슷한 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속어, 종이 울려도 고기를 주지 않으면 개 입장에서는 점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고기를 줄 것 같은 희망 때문에 침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고기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속어라고 합니다. 제가 하숙하고 있을 때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목탁만 두드리고 식사를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숙집 식사를 포기하고 학교 매점에서 빵과 라면으로 때웠던 기억이 새롭군요. 조금 엉뚱한 예를 들어봅시다. 금연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을 끊으려면 담배를 없애면 되고 술도 없애버리고 화투도 없애면 조건 자극이 점점 사라져 속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고회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하는 이유와 일부 정치인들이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한 이유도 같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극 일반화, 특정한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도 동일한 반응을 자극 일반화라고 합니다. 조건 자극과 똑같은 소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소리에도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종소리와 음식물, 트라이앵글 소리와 음식물, 유리컵 소리와 음식물 등등 지속적으로 제시하면 종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들려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톡뚜껑 보고 놀란다. 벌에게 쏘인 사람은 벌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뱀에 놀란 사람은 긴 줄만 보아도 놀란다고 합니다. 자발적 회복, 속어든 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어든 조건 자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재출현한 자발적 회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종소리를 들어도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던 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소리에 반응하여 다시 소화액을 분비하는 현상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연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은 영원히 끄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환경만 주어진다면 자발적 회복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건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째, 무조건 자극인 고기와 조건 자극인 종소리에 그 제시 간격이 들 수 있는데요. 두 간격의 제시 간격이 짧을수록 조건화가 촉진되지만 만약에 종소리를 울리고 5분 후에 고기를 주게 되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극의 제시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자극보다는 조건 자극이 먼저 제시되어야 효과적입니다. 배고픈 개에게 종소리보다 먹이를 먼저 보여주면 당연히 종소리에 집중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광고에서도 연예인 모델이 너무 부각되면 소비자들은 연예인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부하 직원이 상사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앞서가는 행동을 하면 그 상사는 부하 직원을 시기질투해서 해고시키고 맙니다. 우리나라 남이장군이나 조광조 등 수많은 인물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타블레트 고정식 조건화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스킨의 주각적 조건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